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방입니다. 2019년 8월 1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그리고 유명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지금 크립토맘 그런 행보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명 애널리스트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2017년 황소장과 비슷하다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명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B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요. 현재 $10,000대를 넘어서기 위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1,000대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2017년 초의 황소장과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B는 지금 2017년도에 장을 이제 $1,000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했던 그때의 가격 움직임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도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 시장을 볼 때나 이런 비트코인 시장을 볼 때 단기적인 시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두려우시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큰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할 시점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랜 B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트를 보면 200WMA 그러니까 200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가져온 거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으로서는 계속 상승 곡선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지금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지금 상승으로 꼬리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는 더 가파라지는 상황으로 오히려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장을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플랜 B라는 이분의 뭐 주식 투 플로우라는 모델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데 비트코인의 희귀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아무래도 2100만 개라는 이제 딱 한 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발행되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양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희귀성이 금이나 다른 은처럼 가격 가치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량화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는 내용들이 가격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플랜 B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서 플랜 B가 지금 2020년도 5월에 반감기까지 $55,000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플랜 B 말고도 다른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들도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데요. 지금 피터 브란트, 암호화폐 트레이더로 유명한 피터 브란트는 2019년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분명히 2015년과 2017년 사이의 노력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예전 강세장 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강세장을 근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있으면 이게 강세장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약세는 당연히 있죠. 단기적인 약세장, 단기적으로 잠깐 떨어지거나 할 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강세장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강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을 두고 지금 큰 물줄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강세장이라는 거지
이 단기적으로 지금 등락하는 걸 계속 보면서 이게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좀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인 백만장자이며 비트코인 지지자로 알려진 킴닷컴도 비트코인이 이틀간 15%의 하락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워들에게 주식을 처분하고 비트코인과 금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그 확신이 좀 강한 거죠. 자, 그리고 웨슬라드 트레이딩 뷰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웨슬라드의 지금 분석가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하락 추세였어요.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부분이긴 한데, 이 분석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하락 트렌드와 이 상단으로 나는 이 삼각수렴 형태가 크게 이어지고 있고, 이 안에서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1300달러 선 정도 있을 때, 그때 이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9700달러 선에서 10,000달러 선의 지지를, 여기를 꼭 지지를 받아야지만 강세장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400달러 선 살짝 더 밀리고 바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살짝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삼각수렴하는 지점으로. 그리고 이 지점 must watch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이걸 돌파하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이 지점을 돌파하느냐가 비트코인이 불로 다시 한번 가느냐, 상단의 13,700 고점을 다시 찍으러 가느냐의 갈림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선은 여기서 반등이 우선 잠깐 나와줬는데, 이 반등이 큰 추세로 다시 한번 이어져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밑에 하락 지점인 7,500까지도 보고 있다 라고 웨슬라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4시간 봉으로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요, 비트코인이 현재 시점의 가격 추세입니다. 9,450달러 선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한 번에 하락 추세를 내줬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그 차트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급락하는 지점들이 매번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것에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단기적인 급속한 하락세가 나오는 것들은 자주 나온다. 비트코인에서는 항상 출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급속한 하락들이 나오는 걸 항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시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투자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고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번에 조금 차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RSI가 급속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2 정도까지, 15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이 라인까지 내려온 게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저점까지 RSI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 RSI 지수도 굉장히 낮아졌죠. 이게 이제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과매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투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럴 때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거기가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문제이지, 결국에는 이 과매도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걸 뛰어넘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정확히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과매도 상태로 이제 4시간 봉으로서는 벗어난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가 다시 또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위쪽 상단으로 이어질지, 이 트렌드 라인까지 상단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살짝 반등하고 다시 조정이 나올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조시 레이거의 분석인데요. 조시 레이거가 지금 분석한 내용들 9,533달러 그 주봉 서포트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 지지를 받고 이제 저항선인 1,700달러 선까지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1,300달러 선 가까이 있고요. 1,500달러 선으로 이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저항선에 이제 만약 되돌린다면 이걸 상단으로 돌파할지 아니면 하락으로 다시 맞고 떨어지게 될지는 이 저항선을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RSI 보시면 이거는 일봉으로 봤을 때 RSI입니다. RSI가 41.26이라고 이 과거에 RSI에서 저점을 찍었던 부분들입니다. 이 저점에 지금 딱 맞닿으면서 살짝 찍고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패턴이 이제 완전히 돌아설지 이게 저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한번 찍고 돌아서는 부분이 반등은 살짝 나왔다 라는 부분 알 수 있죠. 그래서 RSI도 하나의 이제 참고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도빅의 분석 내용도 가져와 봤는데요. 바이도빅은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이 일봉 차트에서 이 EMA 100선 있죠? EMA 100선 요 부분을 이제 찍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 지점을. 그래서 EMA 100선을 찍고 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 EMA 200선까지, EMA 201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8,100달러, 8,400달러 선, 요 정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까지 과연 내려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상에서 반등을 취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안전하게 지금 요 상단에서 지금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만약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크립토 배트맨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 내용인데요. 지금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그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제가 항상 그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과거에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 이렇게 그 공포의 단계로 심리적인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1 정도로 지금 내려갔었는데, 이 최저점이라는 거죠. 이게 2018년도 12월 15일 정도에 있었던 가장 극단적인 그 저점이었죠. 그 저점의 그 극단적인 공포 심리와 공포 지수와 똑같은 지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때처럼 과거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처럼 굉장히 공포 상태가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이후로 오히려 계속 급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3,200부터 13,800까지 6개월 동안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를 기회로 본다라고 보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기에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이게 이제 좋은 비트코인의 매수 기회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참고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다른 여러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3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현재 제가 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11에서 13으로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림 피어는 똑같습니다. 극단적 공포 상태예요. 아직도. 근데 가격이 살짝 반등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다. 심리적으로. 이 심리적인 것들은 항상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그 SEC는 지금 아직까지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이 조금 이제 보수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 위원 중에 한 명인 헤스터 피어스, 이분이 이제 위원 5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 증권거래위원회 5명 중에 한 명, 정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고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그래도 권력과 힘이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그 암호화폐의 그 긍정적인 그 멘트들을 많이 날려주셨어요. 그래서 크립토 이제 지지자들, 옹호자들은 이분이 이제 크립토맘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 주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통화가 아닌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왜 이제 금융상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중앙은행의 법정 통화와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하는 머니마켓 펀드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법정 통화와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금융 상품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 아닌 금융 상품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리브라가 통화인지 금융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라도 세법과 금융상품 규제를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리브라가 어떻게 판정이 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가 언제 승인이 될지 궁금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승인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아주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ETF, 비트코인의 ETF가 상장이 된다면,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나 승인에 대한 명확성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결국엔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 시간이 언제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빨리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폭락에 비트코인 동반 급락세, 비트코인 해지 수단이 맞나라는 의견들이 막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디어 CCN이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새로운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날 비트코인이 급락하며 글로벌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너무 웃기죠? 갑자기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재미난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서 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게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단기적으로 또 하락하니까 이게 무슨 안전자산이냐, 이건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가 단기적이에요.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시야가 단기적이고, 움직임을 그때그때마다 추적해가지고 그게 위험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를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은 등락률이 굉장히 높은 그 자산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그 폭을 보고 이건 위험자산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어리석은지가 보여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너무 모르던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시장 자체를 이해하시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 지금 당장은 수영장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만 바다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금과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세라도 부과해야 가능한 얘기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볼 때 사실상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그 등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이 많아요. 비트코인은 비난하려고 하면 뭐 비난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하지만 그 전체적인 트렌드와 비트코인의 속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현재 가격대가, 그리고 그런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과, 그냥 단기적으로 이게 뭐 몇 퍼센트가 올랐다 내렸다 이거 가지고 이게 위험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0년을 이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그 암호화폐는. 그래서 10년 동안 어디 정부에도 기대지 않았고, 오로지 사람들의 입소문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서로 연대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유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